복원된 블랙박스 영상들 속에는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어진 이유뿐만 아니라 표류하던 선체가 어째서 그토록 급격하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도 등장합니다. 한쪽으로 급격히 쏠린 화물들에 의해 C데크 화물칸의 유리창들이 다수 깨졌고 이 구멍을 통해 바닷물이 급격히 흘러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C데크 벽면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균열이 있었다는 것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C데크 좌현 벽 쪽에 주차됐던 1톤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오전 8시 49분 43초 멀리서 대형 화물차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던 이 트럭도 벽면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곧바로 앞쪽 벽 틈새로 물이 새 들어오고 운전석 옆쪽 벽면에서도 많은 양의 물이 퍼붓듯 쏟아집니다. 이 물의 정체는 뭘까? 실마리는 뉴스타파가 확보하고 있던 기존 자료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인수하기 직전 임직원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배의 안팎 곳곳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입니다. 당시 C데크를 촬영한 동영상 속에 이 1톤 트럭이 주차됐던 위치가 보입니다. 영상 위에 트럭의 모습을 포개봤더니 운전석 바로 옆 벽면에는 유리창이, 좌측 앞으로는 에어벤트, 즉 환기구 설비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기구 설비 윗부분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포착됩니다. 이 지점에 밖으로 뚫린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참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비교해보면 차량이 벽면에 부딪힌 직후 앞쪽에서 솟구친 물줄기는 바로 이 균열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운전석 옆에서 쏟아져 내린 물은 어디서 온 걸까? 트럭의 위치와 물이 쏟아진 방향을 볼 때 물의 유입구는 이 유리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C데크 화물칸의 유리창은 배가 정상 운항할 땐 수면보다 9m 이상 높은 위치에 있어 바닷물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엔 이미 선체가 47도나 기울어져 옆면이 수면을 훑으며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 트럭이 쓰러지면서 유리창을 깨뜨렸고 이곳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40도라든지 급격하게 횡경사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수선면하고 물 근방과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배가 선회를 쭉 하니 아무래도 파도가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창문이 다른 걸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C데크 화물칸 좌측면에는 모두 13개의 유리창이 있습니다. 만약 이 트럭의 블랙박스 속 상황처럼 왼쪽으로 쏟아진 화물들로 인해 다른 유리창들도 다수 파손됐다면 이곳을 통해 표류하던 세월호의 C데크 내부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계속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 9시 15분쯤 둘라 에이스호에서 촬영된 세월호 모습을 보면 이 유리창들과 높이가 같은 선수 갑판의 불워크가 이미 수면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면 C데크의 유리창은 물론이고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환기구를 통해서도 바닷물이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월호 선조위가 선체 내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 환기구는 흘수선보다 낮은 위치인 데크 스토어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이곳으로 물이 계속 유입됐다면 선체가 가라앉는 속도를 크게 가중시켰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월호 침수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들은 표류 중인 세월호 내부로 바닷물이 유입된 경로를 D데크의 도선사 출입문 그리고 좌현 램프의 틈새 정도로 추정해 왔습니다. C덱에서 창문이 있어요? 센터 쪽에 있는 창문 바로 옆에 보면은 그 환기구가 또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마 고려 안 했을 것 같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면 또 계산 또 해야 돼.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C데크 좌측 벽면에 존재한 균열, 파손된 유리창, 그리고 환기구를 통한 해수 유입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세월호가 급격하게 침몰한 원인을 재조사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